지난 9월 26일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당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6개 정당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정당의 방안, 미중 갈등 속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에 모두 9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 동안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는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지난 9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 상임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에 대한 토의와 시도 상임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9월 29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을 비롯해 SKT, KT, LG U+, 가상번호 담당자가 참석해 2022년 양대 선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매년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2022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9월 26일 여의도 KBS에서 2022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이 참여해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과 미중 갈등 속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가 답변하는 시간 총량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모두 9명이 등록하여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국기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결과 모두 9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장 후보자는 기호 1번 이동섭 후보, 기호 2번 김성련 후보, 기호 3번 김수민 후보, 기호 4번 손천택 후보, 기호 5번 유상철 후보, 기호 6번 김태호 후보, 기호 7번 이지성 후보, 기호 8번 윤웅석 후보, 기호 9번 박대선 후보입니다. 후보자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 동안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국기원장 선거는 국외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해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며 개표 결과 선거인단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태권도 단위 높은 후보자가 당선인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장 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한편 국기원 안에 상주 전담반을 운영해 금품 및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위반 행위 예방 안내와 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 한국선거방송 뉴스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문배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선거정책실장과 신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신광호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회의는 선거제도, 조직 개편, 인사정책 등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에 대한 토의와 각 시도상임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은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위해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최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9월 29일 관악청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을 비롯하여 SKT, KT, LG U+ 3사의 가상번호 담당자가 참석해 2022년 실시된 양대 선거에서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업무를 평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또 가상번호 제공 거부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등 모수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가상번호 요청 취소 변경에 대한 효율적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알뜰폰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알뜰폰 사업자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가상번호 생성 제공 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가상번호 생성 제공에 따른 관련 법률 제한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정당 활동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수단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여당, 야당입니다. 정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우리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이 정당은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최영 아나운서, 이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여당과 야당이요. 저는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많으면 여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배출하면 여당이 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오늘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말하고요. 그 외의 정당은 야당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정당은 모두 45개인데요. 이 대통령을 배출한 1개의 정당이 여당이고 나머지 44개의 정당이 야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정당을 여당과 야당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여당과 야당을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네, 여당과 야당을 나누는 이유는 각각의 역할이 달라서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감시하고 견제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여당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여당의 여는 주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여당은 정부를 지지하는 한 무리의 정당을 말하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그럼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함께 이끌어가는 정당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지지하며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들로 정부를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정책을 수행합니다. 여당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당이라고 하면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야당은 제야 정당의 준말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을 말합니다. 야당은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여당의 독주에서 오는 폐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수와 상관없이 여당과 야당이 정해지잖아요. 만약 여당 의원 수가 야당 의원 수보다 적다면 정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부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여당이 반드시 다수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당이라도 국회의원 수가 야당보다 적다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제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의원 내각제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겠죠. 네, 의원 내각제에도 당연히 여당과 야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정당별 의석수입니다.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여당이 되고 소수 의석의 정당은 야당이 되는 거죠. 네, 유럽의 의원 내각제 국가 중에서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국가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여당과 야당을 어떻게 구분하죠? 네, 영국처럼 양당 체제 국가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당이 존재하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잦은 연립 내각의 구성으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 여당, 정권을 견제하는 정당이 야당인 건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여당과 야당이 정책을 두고 심각하게 대립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뚜렷해서 대결 양상이 너무 날카로워지면 정치적 불안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당의 여당, 야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와 함께 정책을 이끌어가는 여당과 여당과 정부의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견제하는 야당. 여당과 야당이 서로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 행위가 9월 21일부터 제한 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합니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면담, 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과 리플릿 배부 등의 방법으로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에게 위탁선거법 안내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 가족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체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 다함께 만드는 선거 주제 특강과 선거 사료 관람, 선거 절차 안내 및 사전 투표 방법, 투표지 분류기 운용 실습 등 투개표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를 하고 있는 11년차 성미애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나 또 오빠가 대형을 하셨고 어릴 때부터 그거를 보고 왔는데요. 버스 운전하는 게 제 이제 로망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먼저 친절해야 되고 손님들도 여자분이시네요 이러면서 더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남자분들 뚝뚝한 것보다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응대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만족해해서 저도 손님들에 대해 최대한 친절을 베풀려고 합니다. 같은 곳만 계속 이렇게 다니는 구역이라서 그 어르신들 또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감자도 주시고 뭐 우유도 주시고 오렌지도 주시고 그래서 참 이게 정감 있는 운전 직업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매력 있는 직업입니다. 운전하는 스타일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막 정말 깜빡이 안 넣고 막 들어오고 막 외제차 같은 거 갑자기 서버리고 하면은 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 거 외에는 그냥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쉬는 날에는 모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앞에서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소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물론 뭐 생각은 안 했었죠. 뭐 주문 받는 건데 또 받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네, 좋습니다. 버스는 제가 이제 정년 때까지는 꾸준히 하고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또 제가 이제 뭐 운동을 좋아하니까 골프도 열심히 치고 또 색소폰 배운 지가 한 4개월 됐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색소폰도 열심히 하고 산에도 열심히 타고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선거는 필수적으로 국민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저는 꾸준히 꼭 투표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